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 중인 정연구입니다. 저의 관심 진료 분야는 주로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해면상 혈관종 및 모야모야명 등 수술이나 혈관 중재 시술을 요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3에서 5% 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으로 뇌혈관 벽의 부분적인 구조 이상으로 혈관 벽이 늘어나 돌출되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동맥류의 혈관벽은 매우 얇고 구조적으로 정상 혈관과는 달라서 쉽게 터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뇌동맥류 발생이 증가해서 보통 40대에서 50대 인구에서 가장 많이 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해서 파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혈관 질환과는 달리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의 발생 빈도가 약 1.5배에서 2배가량 높으며 특히 파열의 위험성은 여자에서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에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이유는 파열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치와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도 약 1% 정도의 연간 파열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뇌동맥류가 파열하게 되면 뇌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절반가량이 사망에 이르고 치료가 되어도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환자 상태 및 검사 소견을 종합해서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는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뇌혈관 촬영이 보편화되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치료받는 환자가 국내에서 수술받는 환자의 전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만 이제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뇌신경을 압박해서 사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미세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두통이나 간질 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하게 되는 지주막하 출혈이 유발이 되면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지만 구토를 동반한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대표적으로 호소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의식 저하나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 그 외 다양한 뇌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CT 혹은 자기공명혈관 조영술인 MRA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이 필요하거나 동맥류의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서 주변 미세혈관과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고 뇌동맥류의 크기, 모양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한 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혹 뇌동맥류의 크기만 기준으로 크면 치료하고 작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2mm 미만의 작은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 요인 그리고 동맥류 요인을 종합해서 파열률이 높은 동맥류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맥류의 발생 위치와 크기에 따른 파열률의 차이가 많아서 같은 크기라도 위치에 따른 연간 파열률이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는 경우, 2개 이상의 다발성 동맥류를 가지는 경우, 이전에 파열이 있었던 경우, 가족성 동맥류의 경우에는 치료 여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나이가 젊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어서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장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마다 뇌혈관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추적 기간 중에 동맥류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경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천자해서 뇌동맥류 속으로 미세 도관을 위치시킨 후에 이를 통해서 백금 재질의 코일을 채워 넣음으로써 동맥류 안으로의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개두술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깊은 곳에 위치한 동맥류에 대해서 코일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외에 나이가 많거나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전신 마취 혹은 이제 비교적 긴 수술 시간이 소요되는 개두술에 부담이 있는 분들 또한 색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개두술에 따른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립 결찰술이 있는데 피부 절개를 하고 관자놀이 부위에 작은 2개 골편을 만들어서 미세 현미경 하에서 뇌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해서 정상 뇌조직의 손상이 없이 뇌동맥류를 찾아 동맥류의 경부를 클립으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수술 접근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맥류 혹은 혈관 내 시술을 위해서 필요한 근위부 혈관의 동맥 경화가 심한 경우, 코일 색전술 시 스텐트나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클립 결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발의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일 색전술에 쓰이는 다양한 기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개도 수술도 예전과는 달리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점차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어서 두 방법이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법이 모두 가능한 전문의와 환자, 보호자 간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와 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작은 크기에서도 터지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나이에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낭신이나 말판증후군 등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도 나이가 들면 뇌혈관 정기 검진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뇌동맥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는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또 마취과 의료진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수월하여 치료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뇌동맥류 치료의 두 축인 클립 결찰술 그리고 코일 색전술이 균형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서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설명 및 상의 후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우수한 수술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소리 없는 저격수이다. 무증상의 뇌동맥류는 갑작스레 파열되어 치명적인 뇌출혈을 유발하여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저격수입니다. 위험소인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뇌혈관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뇌출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